아침 출근길에 너는 커피를 들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거리를 걷는다. 뉴스 알림 하나가 휴대전화 화면 위로 조용히 올라온다. 경제 성장률이 1.8%에서 2.0%로 올라갔다는 짧은 문장이다. 숫자는 작아 보이고 분위기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다. 너 역시 별일 아니라는 듯 화면을 넘긴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는 종종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엔진 소리가 미세하게 바뀔 때처럼 말이다. 아직 흔들림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묻게 된다. 왜 이렇게 불안이 늦게 따라오는 걸까? 성장률이라는 단어는 보통 안전한 울타리처럼 들린다. 이 저명 퍼센트라는 숫자는 실패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성공처럼 보인다. 정부와 시장은 이 수치를 안정의 증거로 말하곤 한다. 하지만 성장률은 온도 게이지 치료제가 아니다. 온도가 내려갔다고 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너는 과거에도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있다. 그때도 모두가 조용히 안심했다. 그리고 문제는 나중에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지금은 아직 표면이 매끄럽다. 그 매끄러움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잠시 멈추고 너의 월급 통장을 떠올려 본다.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생활비는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 차이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성장률은 평균을 말하고 개인은 평균이 아니다. 내 이웃인 직장인 민수는 같은 급여로 더 적은 것을 산다. 자영업자 지연은 매출이 유지되지만 이익은 줄어든다. 숫자는 올라가는데 체감은 내려간다. 이 간극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설명을 잃는다. 설명을 잃은 순간 시장은 예민해진다. 이점영 퍼센트라는 목표는 종종 정책의 중심에 놓인다.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자금은 특정 방향으로 흐른다. 대출은 조금 더 연장되고 구조조정은 미뤄진다. 문제는 미루는 동안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길어진다. 과거에 너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당신은 성장이라는 단어가 모든 질문을 잠재웠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 위험은 조용히 쌓였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 다만 아직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1.8에서 2.0으로의 이동은 작은 조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선택의 흔적이 남는다. 어떤 위험을 감추고 어떤 부담을 뒤로 미루었는지 말이다. 시장은 이런 선택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너는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 포트폴리오도 당장은 평온해 보인다. 하지만 평온은 종종 준비 시간을 주는 신호다. 다음에는 이 숫자가 왜 지금 중요해졌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개인에 가깝다. 이제 너는 왜 이 변화가 하필 지금 등장했는지 바라보게 된다. 세계는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인다. 금리는 높아졌고 사람들은 그에 적응한 것처럼 행동한다. 정책 당국은 더 큰 충격을 피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 성장률 목표를 다시 꺼낸다는 것은 숨은 압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엔진이 멈추지 않게 계속 연료를 주입하는 장면과 닮아 있다. 연료는 타고 있지만 마찰도 함께 커진다. 아직 연기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냄새는 남는다. 너는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알기 시작한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든다. 세금을 올리면 반발이 커진다. 지출을 줄이면 경기가 더 식는다. 그래서 가장 쉬운 선택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정책은 완충 장치를 늘리고 부담을 분산시킨다. 그 결과 숫자는 유지된다. 하지만 구조는 더 복잡해진다. 복잡해진 구조는 위기 때 더 빨리 얽힌다. 과거에도 이런 방식은 자주 쓰였다. 그리고 대가는 항상 나중에 나타났다. 여기서 너는 하나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의 균열을 당장 메우는 대신 페인트를 덧칠하는 모습이다. 멀리서 보면 새 건물처럼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면 균열은 그대로 남아있다. 성장률 2.0%는 그 페인트에 가깝다. 외부 시선에는 안정이 전달된다. 내부에서는 부담이 이동할 뿐이다. 이 이동은 보통 가게와 기업으로 향한다. 너는 그 부담을 이미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다. 직장인 민수는 대출 상환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 당장은 숨이 트인다. 인정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총 부담은 줄지 않는다. 자영업자 지연은 세금 유예로 시간을 벌었다. 매장은 유지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더 길어진다. 이런 선택은 모두 합리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합리성이 동시에 작동할 때다. 그때 시스템은 점점 무거워진다.
너는 이 모든 것이 당장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가격은 천천히 움직인다. 뉴스는 긴박하지 않다. 하지만 위기는 보통 이런 평온 속에서 자란다.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늘 조용하다. 다음에는 이 시스템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선택이 반복되는지도 함께 드러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이제 너는 이 시스템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뒤를 돌아본다.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마다 비슷한 선택이 반복되어 왔다. 그 선택은 늘 시간을 사는 방향이었다. 과거의 정책 결정자들도 너와 같은 불안을 느꼈다. 급격한 조정은 고통을 앞당기고 완만한 조정은 고통을 분산시킨다. 대부분은 후자를 택했다. 너는 오래된 금융위기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당시에도 숫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균열은 지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체감에서 먼저 나타났다. 그 결과로 부채와 의존은 조금씩 쌓였다.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위치를 옮긴 셈이다. 이 이동은 통계 뒤편에 숨어 잘 보이지 않았다. 이 역사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해준다.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쓰일 때 위험해진다. 다음에는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단순한 언어로 풀어볼 것이다. 이제 너는 이 구조의 작동 방식을 가장 단순한 그림으로 바라본다. 성장이 둔화되면 정책은 자극을 선택한다. 자극은 대출과 유동성의 형태로 시장에 스며든다. 이 흐름은 처음에는 부드럽다. 기업은 숨을 돌리고 가게는 시간을 번다. 자산 가격은 버텨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연결고리가 있다. 부채는 사라지지 않고 이동한다. 이동한 부채는 금리와 현금 흐름에 더 민감해진다. 어느 지점에서 작은 충격이 들어오면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 상환이 지연되고 자산은 담보 역할을 잃는다. 이때 매도는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된다. 너는 이 장면이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린다. 그것은 천천히 압력이 쌓이다가 한쪽이 먼저 꺼지는 과정이다. 다음에는 이 연쇄가 개인과 지역에 어떻게 닿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연쇄가 너의 일상에 어떻게 닿는지 본다. 민수의 회사는 신규 투자를 늦춘다. 지연의 가게는 손님 수는 유지되지만 결제 주기는 길어진다. 이런 변화는 뉴스 속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일정 조정과 보류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아직 위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여기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관찰이다. 금리보다 현금 흐름을 본다. 고용 공고보다 실제 채용 속도를 본다. 시장은 늘 신호를 먼저 보낸다. 그 신호는 작고 분산되어 있어 무시되기 쉽다. 하지만 여러 신호가 동시에 느려질 때 방향은 분명해진다. 마지막으로 너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부정을 택하면 평온은 잠시 이어진다. 준비를 택하면 불안은 있지만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